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왔어요. 오늘 이제 낮에 굉장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해서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이제 바깥 운동도 많이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허리 삐끗해서 병원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근육통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가끔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네. 뭐 힘든 좀 일을 하고 나서 허리를 삐끗했다 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급성 염좌입니다. 소위 허리를 진짜 삔 거죠. 근데 이 염좌와 저희가 구분을 해봐야 될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성 디스크가 파열이 되는 경우는 대개 허리 통증이 좀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좀 줄어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픕니다. 네, 그래서 대개 환자들은 이 시기에 병원에 오시면 허리는 좀 나아졌는데요. 다리가 좀 불편해요 해서 오시거든요. 네. 사실상 이 부분들은 이제 신경 자극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통증보다는 저림감이라든지 이런 이상 감각이 주로 더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허리와 허벅지는 괜찮은데 이제 종아리나 발바닥 쪽으로 이제 아프다라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절룩거리면서 걷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염좌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니라 다리 쪽 증상입니다. 그쵸.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척추에 있는 특히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척추에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협착이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신경을 진짜 압박을 많이 하게 돼서 가운데 있는 신경인 척수 그리고 신경 가지라고 말하는 신경근을 직접 눌러서 혈류순환에 장애가 오면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 많이 병이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리 쪽까지 이런 신호가 오기 전에 빨리 좀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척추 질환이 이제 뭐 나이 있으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허리 통증. 그래서 아픈데 치료를 받는데 왜 이렇게 잘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딱 좋아져야 되는데 그쵸. 또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어떤 때 또 보면 네. 다른 부분이 또 아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척추라고 하는 곳이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반드시 꼭 해야 될 부위가 1번이라고 하면 네. 1번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지셨는데 2, 3, 4번 중에 어딘가가 또 고장이 나서 나빠지면 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통째로 새로운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고장난 부위를 또 조금 고쳐서 쓰고 또 진행이 되면 또 다른 마디를 또 고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만성적인 통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단계별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초기에는 우리가 보존적 치료 해보고 또 안 되면 주사 치료 정도만 해봐도 어느 정도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네. 2단계가 넘어가서 주사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인 뭐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과 같은 이 신경 주변에 유착이 일어나 있는 이런 틈을 좀 떨어뜨려주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치료를 해보는데 만약 물리적으로 덩어리가 심하게 눌려서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또는 뭐 대소변 장애가 오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절개를 하고 다 뜯어내고 뭐 나사까지 박을 것이냐. 이제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유압술이라고 하잖아요.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압술까지 하지 않더라도 실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만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문제면 디스크를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조금 이렇게 성형을 해 주거나요.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신경을 뒤에서 이렇게 인대라든지 아니면 후관절이라고 하는 뼈가 좀 자라서 신경을 눌러서 공간이 좁아져서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을 넓혀주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든지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말하는 PSLD, 이런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가 몇 단계 치료를 받아야지 적합한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지만 그에 따른 치료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주사 치료, 보존적 치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사 치료가 다 스테로이드 치료인지 아니면 다른 주사액이 들어간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해보는 치료가 신경차단술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근막 통점 주사라든지 프롤로 주사와 같은 이런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네. 신경차단술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강한 소염 작용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 약물을 통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건데, 이 약물을 너무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많이 쓰거나 아니면 자주 쓰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원치 않는 이제 이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쓰지 말아야 될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도핑 테스트 때문에 또 스테로이드 못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다른 약물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DNA 주사라고 말하는 이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이제 각종 성장 인자 및 여러 세포 분비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는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지만 이 약물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네. 혈관의 생성을 또 유도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쓰더라도 다른 몸에 어떤 장기의 이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 치료도 이게 어떤 주사액이 들어가는지 스테로이드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사를 맞아서 나아지면 다행인데 주사를 맞아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질 때 다음 단계 치료법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주사로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수술을 할 것이냐, 네. 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사목까지 고정하는 이런 유압술을 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만약에 신경을 누워서 아픈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디스크를 끄집어내주면 좋아지거든요. 신경을 누르고 있던 이런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네네. 이 디스크를 빼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인대를 제거해주고 신경이 나가는 길을 조금 넓혀주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를 잘 제거를 해주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요. 예.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 황색 인대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해주고 공간을 넓혀줘서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시경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내시경은요, 절개를 하고 시행하는 수술에 비해서 이 절개 부위가 아주 작습니다.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는 대략 한 5에서 한 6mm 정도 아주 작고요. 협착증 내시경의 경우에도 1cm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만 하고 통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 카메라를 보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보니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손상이 없고 그리고 회복이 무엇보다 빠를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치료 시간도 짧은 편이고요. 네. 또 연세가 많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으세요. 근데 내시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부분 마취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필요하면 뭐 부위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디스크를 제거하는 경우는 빠르면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해요. 사실 가능한데 대신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불편함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 하루 정도 입원하시게 되고요. 네. 협착증의 경우에도 보통 한 이틀 정도면 대부분 퇴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상생활로도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아주 편한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누구나 또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나사못을 꼭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압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지 않은 분들 예. 보통 보존적인 치료나 이런 신경성형술로 호전이 별로 없는 경우 다음 단계로 우리가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네. 기저질환, 만성질환 때문에 전신마취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시행을 해볼 수 있고요. 나사못은 나는 죽어도 고정을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예. 이 경우에 이제 척추가 너무 불안정해서 또는 분리증이 있어서 흔들리는 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난치성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활동량이 많아서 척추 구조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특정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운동선수들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수술도 사실 하기 힘들고요. 아무래도 내 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딱 병변만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 치료가 좀 가능한 고려 대상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건강매거진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공성주 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70대 아버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인데 고령이라 수술은 어렵다고 해서 약만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예, 이제 고령이라 수술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70대 초반 중반만 돼도 이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때는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70대 또는 80대 초반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정말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80 초반 정도만 되셔도 어느 정도는 건장하십니다. 건장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아파서 누워서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지금 75세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만일 이제 꼭 유압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약간은 보존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까지 다 진행이 가능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이 협착증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네.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조금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데 좀 중점을 두시고 전문 병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상담 접수 내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지난 주말에 화분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점점 더 아프네요.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많습니다. 근데 바로 병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어제 삐끗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그래요? 분들은 우선은 염좌의 가능성을 충분히 봅니다. 네. 아무래도 근육이 좀 놀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근육의 미세 손상 아니면 인대가 조금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뭐 아이스팩도 좀 대고 우리 물리치료도 좀 받고요. 약도 복용하시고 조금 쉬면 되게 많이 회복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 1주 또는 2주 이렇게 넘어가면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진행이 되거나 네. 아니면 단순하게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엉치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과 같은 어떤 퇴행성 질환이 증상으로 나타나서 불편하신 건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 한 1주 정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신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게 혹시나 디스크나 협착이 좀 있어서 불편하신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증이 조금 이제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건 조금 좋지 않은 사인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상담 접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어머님이시고요. 젊었을 때부터 디스크로 고생을 했는데 협착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디스크와 협착이 같이 오는 분들도 많으시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디스크는 디스크 또는 뭐 협착은 협착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요. 결국은 디스크가 처음에 먼저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돼서 진행이 차츰차츰 되면 디스크 근처에 있는 이런 경계부에 있는 뼈 부분에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 가시뼈가 형성이 됩니다. 퇴행성 변화의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뒤쪽에 있는 관절도 나빠지고 결국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환자분께서 전형적인 증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시다를 반복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증상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좀 뻐근하고 우리가 누웠다 일어날 때라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작게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네. 우리가 근력을 좀 충분히 유지함으로써 이 협착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와 동반해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지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맞게 만약 증상이 조금 진행이 되신 상황이라고 하면 이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운동을 꾸준하게 제일 쉬운 운동 걷기입니다. 네. 걷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내용 참고하셔서 병을 좀 잘 다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이분은 68세 남성분이네요. 네. 예. 네, 이 환자분은요. 무려 45년 전에, 정확히 45년 전에 본인이 대학생 때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세요. 굉장히 네, 좋은 오래됐죠. 나이. 예. 제가 봤던 환자 중에 가장 오래전에 수술하신 분입니다. 어. 네, 이분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도 허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셨는데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네. 한 6, 7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하셔서 이제 5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되셨어요. 이런 사회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주사 치료도 굉장히 여러 번 해보시고 또 프로도 주사가 좋다고 하니까 이 주사를 한 2년 이상 맞으셨대요. 근데 전혀 호전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으셨는데 요추 3, 4번 마디에
저렇게 굉장히 심하게 신경이 눌려 있는 모습이 네. 보였습니다. 협착이 심한 거죠. 그래서 결국 뒤쪽으로 이 황색인대 그리고 후관절이 두꺼워져서 신경 공간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우리가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엘로 MRI라고 하는 이 검사상에서 신경 줄기, 물줄기가 마치 내려가다 끊긴 것처럼 이렇게 압박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과거에 그 한 마디 아랫마디인 요추 4, 5번 마디에 저렇게 이제 디스크 제거술을 받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즘과는 다르게 이제 수술 기구라든지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서 절개를 아무래도 좀 크게 하고 주변 구조물도 좀 많이 제거를 하다 보니까 디스크도 실제로 많이 내려앉아 있고요. 이 수술하셨던 마디에 관절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요즘 같으면 수술을 해서 나사못을 고정해서 마치 유압이 돼 있는 것처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인접해 있는 마디에 이제 힘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퇴행성 변화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협착이 오신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우리가 PSLD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을 시행했는데요. 네. 이렇게 치료 전에 굉장히 두꺼워져서 신경이 거의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는데 거의 치료 하얀 게 이후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넓어지고 나면 아. 이렇게 이제 신경이 펴진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우리가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네. 이 후궁간이라고 말하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네. 이 공간에 거의 뼈가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구멍을 뚫고 뭐 석유 시추하듯이 구멍을 네. 뚫어서 저 인대를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치료 이후 환자가 굉장히 증상 좋아지셔서 잘 걸어 다니십니다. 그랬군요. 자, 우리 68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원장님과 전화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5세입니다. 75세시고요. 네, 혹시 TV 지금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네. 네, TV 볼륨을 낮춰주시고 이제 원장님께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오늘 지금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예, 저는요, 그 협착증이 뭐 그전에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높은 데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지고서 네, 그 등뼈가 이 네. 허리 쭉 내려가는 머리부터 내려가는 등뼈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펴졌대요. 네. 그럼 골절이 생기신 거예요? 골절은 뭐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게 휘어졌대요. 아, 휘어졌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휘어져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그 네, 나사에다가 보정시키고 네. 나사 뭐 보정시키고 그랬는데 그 등허리 일자로다가 그 위선 밑으로 한 뼘은 찢었어요. 한 뼘. 네. 그런데 그러면 아버님 수술은 언제 받으셨을까요? 수술은 11월 달에 받았어요. 아, 최근에 받으셨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처음에는 이제 걷기 운동뿐이 네. 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걷기 운동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내가 퇴원을 했어요. 네. 거기서 그 코로나 확진으로 걸려가지고 집에서 정리하겠다고 하고서 나왔는데 네. 집에서 이제 운동을 이제 많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시간씩 했는데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4시간씩 했거든요. 네. 집 안에서 방에 빙빙이 돌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실까요? 지금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갈수록 가면 이 왼쪽 다리가요. 네. 자꾸 통증이 심하고 네.
그렇게 많이 걷지를 못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많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수술을 하셨을 때 이제 척추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서 나사를 고정하셨을 텐데, 문제는 수술 이후에 이제 신경 자극이 뭔가 있으셔서 다리 증상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게 실제 신경을 정말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주변 조직과 좀 유착이 돼서 소위 늘러붙어서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경이 수술 이후 붙지 않도록 좀 유연성을 갖도록 계속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면 주변 조직과 늘러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다리 증상이 계속 있으시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신경 압박이 좀 있는 건지 한번 MRI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예. 이 62세 여성분은요,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 저림이 1년 전부터 이제 좀 심해지신 경우였어요. 네.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5번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대개 한 2, 3일 정도 조금 괜찮다가 다시 아픕니다. 이런 환자가 대부분이긴 해요.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네. 자꾸 쉬었다 걷는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처 병원에서 이제 척추 유압술,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유압술을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네, 걱정이 아니죠. 많이 되시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원하셨고요. MRI를 보니까 요추 4,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이제 협착이 심하게 네. 와 있으신데, 아랫마디 뼈에 비해서 윗마디 뼈가 앞으로 이동되어 있는 전방 전이증, 이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협착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이 이제 작아져서 좁아져 있고요. 역시 마일로 MRI 상에서 신경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협착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도 나쁜 치료 방법은 아닌데요. 대신 불안정성의 정도가 이제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은 1단계였고요. 네. 특히 이제 허리를 숙일 때와 젖힐 때 이 흔들림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다행히 흔들림의 간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D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치료하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 신경을 덮고 있는 이 황색인대를 잘 걷어내고 나면 이렇게 척수와 신경까지 잘 보이고요. 신경 주변에 이렇게 눌려 있는 부분들이 더 이상 없어지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가 이제 명확하게 좀 달랐던 그런 경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도중에 저희 공성주 원장님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82인데요. 82세시고요. 예. 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떤 부분이 네. 가장 고민이시고 좀 불편하시고 힘드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허리서부터요. 네, 궁둥이, 네. 이 넓적다리, 무릎 이렇게 밑으로 늘으면 이렇게 아파가지고 걸으면 못 걸을 지경인데. 예. 언제부터 불편하셨어요? 한 10일은 넘었는데. 네네. 최근이네요, 그러면. 예. 그럼 이전까지는 전혀 불편 없이 잘 지내셨었어요? 야, 네. 이렇게 아프진 않고 허리는 네. 전에도 가끔 허리는 아팠었는데 네. 이 궁둥이랑 넓적다리 무릎은 이렇게 아프질 않았었는데 네. 요새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음도 못 걸어요. 그래서 네. 병원 가면 어딜 가야 되나. 또 모르고. 그러셨군요. 예. 그럼 지금 걷다가 중간에 아프셔서 잠깐 쉬거나 앉으시면 좀 편안하세요? 그렇지. 그렇게 좀 쉬었다가
걸으면 못 걸으니까 네네. 아예 어디 조금 앉았다 가든지 그래야 돼요. 네. 아버님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이 증상을 우리가 이제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요. 예. 협착이 있는 경우에 신경이 좀 압박을 많이 하면 중간에 네. 좀 쉬고 싶은 신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앉게 되면 신경 공간이 넓어져서 조금 편해지시는 건데요. 아마 연세가 있으셔서 협착이 대부분은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근데 증상으로 나타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잘 지내시다가 이제 최근에 좀 증상이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는 거리, 뭐 예를 들면 걷는 시간이 뭐 10분, 15분 이 정도만 걸어도 쉬어야겠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협착증이 어느 정도 좀 심한지 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실제 협착증의 정도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 봤더니 협착이 좀 꽤 있는데 증상이 지금 발생하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좀 작은 치료부터 또 시행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막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MRI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해 주셨거든요. 척추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6세입니다. 76세시고요. 굉장히 목소리는 활기차 보이시는데 아,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공성주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병원에 네. 코로나 얼무렵에 그 무렵에 저기 갖고 그 병원에 갖고 이제 목 수술을 받고 네. 이제 허리 이제 그 수술을 이제 그 협착증이라고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그 네. 코로나 와가지고 이게 연기가 됐거든요.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코로나 때는 못 가고 또 있다가 제가 이제 무사서 못 갔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갖고 또 한 1년 있다가 또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가지고 MR 찍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네. 또 가서 또 자기 했는데 또 코로나 여기 있는데 제가 뭐 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 네. 못 갔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 지금 근데 허리가 아프지는 않은데 네. 걸으면 걷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아, 걷기가 불편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예를 들면 힘이 빠진다, 아니면 예. 뭐 다리가 당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힘이 빠지고 네. 또 그 발바닥에 가서 약간 그 뭐랄까 모래밭에 그 자갈밭 그런 것이 좀 나타나거든요. 정말. 네. 말씀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예. 지금 이제 걷지 못하고 중간에 쉬고 싶다고 하는 증상, 역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행이 있는 상태인데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걸을 때 힘이 빠진다라고 느껴지신다고 하는 것은 신경 압박이 사실 좀 진행이 한참 됐을 때 나타나거든요. 더불어서 발바닥에 지금 느낌이 모래바닥을 디는 느낌이다. 감각 이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 압박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변성이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신경이 멍이 드는 겁니다.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압박이 심한 상태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 발바닥에 이상한 느낌 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치료 시기를 좀 너무 미루게 되면 치료를 잘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증은 별로 없는데 이제는 감각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제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막 너무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뭐 외출 활동이 전혀 안 될 정도가 아니시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증상을 들어봤을 때는 수술하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을 잘 해주셨고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공성주 원장님과 실시간 상담 전화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내시경 신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고 뭐 디스크 따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디스크와 협착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사례를 네.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57세 여자 예.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협착증이 있으면서 또 디스크가 있는 분이셨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협착은 아주 심하진 않은데 음.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처럼 신경이 눌려 있는 거죠. 2년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 양쪽으로 골반 그리고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림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설거지할 때 10분 이상 서 있기가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고 한 2달 정도는 괜찮으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증상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MRI를 찍어 보니까 요추 4번,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신경이 눌려서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요,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로 넓게 쭉 누르고 있는데요. 뒤쪽 부분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 뼈가 조금 커지면서 이 틈새 공간이 좁아지셔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분께 제가 이제 그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치료 이후에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데 이분께는 이제 디스크를 제거한 게 아닙니다.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요. 이 내시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신경을 옆으로 살짝 젖히면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보입니다. 네. 터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터져 있는 경우는 이 불필요한 디스크를 끄집어내고 디스크 막을 이제 성형을 해주는데요. 이분같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볼록 솟아나와 있는 경우에는 고주파 팁을 이용해서 열을 가합니다. 열을 성형을 해주면요, 이 디스크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치료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 공간이 당연히 넓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디스크가 있어야 될 자리도 압박이 없기 때문에 헝하게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감압이 되면서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게 된 그런 사례였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이 이렇게 동시에 있어서 고민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성주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은 이제 내시경과 관련된 치료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시다가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한데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신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도 좀 많이 받아보고 방송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뭐 시술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아본 분들도 있고 수술도 뭐 2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치료 계획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61세 여자 환자분의 경우에 수술을 하시고 나서 2차적으로 협착증이 생긴 사례였습니다. 1년 전부터 이제 허리, 양쪽 엉치, 골반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왼쪽 다리가 저렸는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요추 3, 4번 마디에 디스크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마디가 조금 불안정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감압술을 하고서 이후에 연성 고정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 보형물을 척추 뒤쪽에 있는 이 가시뼈 사이에 이제 그 척추뼈 사이에 집어넣는 이런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환자가 그 이후로 이제 통증이 심해지셔서 주사 치료를 10번 이상 받아도 크게 호전이 없고요. 많이 받으셨나요? 또 이제 네. 절룩거리면서 걷게 되고 환자가 이제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MRI를 보시면 이렇게 요추 4번, 5번 사이에 협착이 심해서 신경 길이 이제 막혀 있다시피 하잖아요. 가로 사진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인대가 엄청 두꺼워졌습니다. 황색 인대가 정말 두꺼워지고 관절도 커져 있는데요. 이분은 가장 큰 문제가 이 한마디 위에 있습니다. 수술을 예전에 받으셨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 이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뒤쪽 이 뼈 사이에 집어넣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요. 이 보형물이 아랫마디에 있는 이 신경, 이 관절을 압박을 합니다. 압박.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이 부분의 협착이 가속화가 된 거예요. 사실상 1, 2년 사이에 이렇게 협착이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인해서 협착이 심해진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분께 이제 역시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경 길이 눌렸던 것들이 이제 펴지면서 신경관, 이 보이는 척수가 네. 약간 굉장히 얇아져 있었는데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61세 여성분의 사례를 만나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또 살펴볼게요. 이번 분 같은 경우에는 79세 여성분인데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드셨다고요. 네. 예. 자, 79세 여성분의 사례를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기가 힘든 정도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술 말고 다른 치료가 가능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예. 이분 10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꽤 심하셨고 오른쪽 다리가 저리면서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결국 이제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셨는데 네. 이제 왼쪽으로는 발목과 발가락 힘도 좀 빠지셨습니다. 타병원에서는 계속 주사 치료하셨는데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이렇게 협착증이 4번, 5번 마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2, 3번과 3, 4번 마디에도 협착이 또 있었어요. 그러네요. 잘록잘록해져 네. 있네요. 근데 그중에서 특히 4, 5번 마디는 이렇게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관절도 굉장히 커져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아주 많이 눌려 있었고요. 연세가 이제 80 정도 되셨기 때문에 다분절을 다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민 포인트가 되는데요. 가장 심한 부위만 치료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압박이 아주 심한 부위를 열어주면 환자의 이제 극심하게 통증을 느꼈던 걷다 쉬다 반복하는 거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 5번 마디를 치료를 했고 네. 치료 이후에 아까 신경이 거의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분 내시경상에서 보시면 이 황색인대가 이제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아주 딱딱하게 뼈처럼 굳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잘 해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지는데요. 반대쪽은 이게 워낙 신경이 많이 눌려 있었어 가지고 치료 직후에는 신경이 아직 다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신경이 다 펴지긴 하셨는데요. 이렇듯 완전 뼈처럼 단단하게 눌려져 있는 신경의 경우에는요. 치료 직후에 바로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펴집니다. 서서히 좀 좋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눌려 있는 시간이 길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증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공성조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세요? 64세입니다. 64세시고요. 예. 네, 어떤 점이 지금 가장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허리는 아픈 적이 없는데 네. 한 200m 정도 걷고 나면은 네. 엉덩이 뼈가 큰 바위가 눌린 듯이 네. 많은 통증이 옵니다. 네. 그리고 엉덩이 뼈가 아프다가 좀 더 걸으면 또 허벅지 뒤쪽이 아프고 네. 또 무릎 뒤쪽이 또 당기고 이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불편하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나요? 저희에 가가지고 네. 주사 맞고 네. 또 물리치료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주사 치료를 좀 받으시고는 좀 통증이 좀 가라앉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진행이 되나요? 어떨 때는 엉덩이 뼈가 걸어가다가 방향 전환을 하면은 뚝 소리가 나고 네. 이러다가 조금 호전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아프고 뭐 정확하게 예. 호전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네. 좀 됐다가 안 됐다 이러니까 예. 뭐 감잡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증상에서도 역시 협착증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 이제 간헐성 파행 증상이 있으신 건데요. 보통은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 허리에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하시지만 허리 통증이 없고 엉치나 또는 다리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 허리는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협착증은 처음엔 허리 통증이 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요. 차츰 진행이 되면 그 신경이 눌리는 마디에 따라서 증상이 엉치라든지 또는 다리, 뭐 종아리, 허벅지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화 주셨던 아버님의 경우에 지금 엉덩이 쪽 그리고 그 허벅지 뒤쪽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라고 말하는 이 맨 마지막 마디 신경이나요, 아니면 그 한 마디 위인 4번, 5번 마디에서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급성기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허리 통증을 별로 못 느끼시고요. 다리 증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실제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MRI 검사를 반드시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체크한 이후에 치료 계획을 특정 마디에만 뭐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좀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사례 하나 더 만나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44세 여성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6, 7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도 그때 너무 심하게 터져서 후유증으로 이제 왼쪽 발목 발가락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요. 아이고, 네. 그 전에 무릎을 먼저 다치셔서 MRI 한번 찍으셨었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넘어지고 나서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오른쪽 다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또 MRI 찍어 보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요.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4번, 5번 마디에 파열이 돼서 디스크가 신경 밑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갔어요. 예.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수술을 예전에 왼쪽을 받았었습니다. 왼쪽을 받았는데 이번 디스크가 오른쪽에서 새로 생긴 디스크가 아니고요. 왼쪽으로 터져서 수술을 했던 자리 쪽, 거기서 디스크가 다시 흘러나와서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흘러내려온 이런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예. 네, 그래서 환자는 이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크를 제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예, PSA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치료를 했는데요. 치료 전에 이렇게 파열되어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좁아져 있었다면 치료 이후에 이렇게 잘 제거가 된 모습이 보이고요. 내시경상에서는 이렇게 신경가지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디스크를 조심조심 잘 빼주고 신경을 잘 정리를 해주고 디스크를 성형을 해주면 이렇게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이제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 상담도 많이 잘 도와주셨는데요. 치료법 선택하기 전에 환자가 꼭 알아야 될 주의할 점 있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다고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한다, 수술하면 어떡하나라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유압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만일 이제 증상이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됐다고 병원을 꼭 오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 이상, 뭐 일주라든지 2주 이상,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묵혀놓으시면요. 나중에 진짜 아파서 오시면 아이고 이제는 정말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른 시간이 모르시겠지만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치료 이후에 아까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하고 나서 사례에서도 한 분 있으셨지만 신경이 늘러붙지 않도록 이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술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치료 이후에도 저희가 그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에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예후면에서 중요하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